언니들 안녕하세요. 아니 세상에, 언니들한테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근데 또 이게 참 묘하죠? 너무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요. 이 말 연애 편지에서 한 번쯤 써보거나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말이 참 신기한 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처음처럼 여전히 설렌다는 뜻을 담을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린 아직 낯선 사이인 것 같은데 문득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걸 느끼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퀴어온 사람들에서는 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언니들한테 매달 콘텐츠 얘기를 꼭 하나씩 가져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OTT에서 볼 수 있는 결혼 예능 더 얼티메이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커플 여러 쌍이 등장하는데요. 한쪽은 결혼을 너무 원하고 다른 한쪽은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커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서로를 탐색을 하고 이후에는 각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3주 동안 결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연인에게 돌아와 그 다음 3주를 함께 보내고 마지막에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구조예요. 이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퀴어 편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전 바람을 그냥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취지는 낯선 사람과의 동거를 통해 지금의 연인을 다시 보게 되는 실험이다.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사람일까? 혹시 더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우리 마음속으로만 했던 질문을 직접 경험으로 확인해보는 거라고 합니다.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렘과 안정감, 뭐가 더 중요하세요? 혹은 지금 내 관계는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퀴어온 사람들에서는 설렘과 안정감, 그리고 그 경계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고민해보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3주차 방송 퀴어온 사람들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4월 3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라이츄 레이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요즘 연애하면서 조금 복잡한 감정이 생겨서 사연 보냅니다. 제 여자친구에게 종종 연락하는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친한 언니야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저랑 썸 탈 때도 사귀고 나서도 그 사람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자기 그 언니랑 MBTI 같다. 그 언니도 아보카도 좋아하는데. 여기 카페?
그 언니가 추천해준 곳이야.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대화 중에 자주 나왔어요. 한 번은 그 언니 이야기를 하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각별한 사이인가 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언니가 제 여자친구 생각이 났다면서 추천해준 노래를 여자친구가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제 여자친구가 그 사람을 좋아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도 인정했지만 과거에 좋아했을 뿐 지금은 그냥 지인 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은 아직도 서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 깊은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안부 묻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겹지인도 많고 알고 지낸 지 1, 2년 정도 된 사이라 여자친구 말로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언니들, 제가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질투도 나고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과한 걸까요? 연애에서 이런 과거 감정이 남아있는 관계,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언니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레이추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현재 느끼시고 있는 감정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특히 사연자분이 각별한 사이 같다라고 느낄 정도였다면 질투나 불안 같은 감정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아무리 과거라고 해도 한땐 좋아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더 현재 진행형 관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연락을 끊게 할 수 있냐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는 거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상대를 통제하는 건 어렵지만 내 감정을 말하는 건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전혀 눈치 보면서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락을 끊어라 보다는 나는 그 사람이 너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솔직히 좀 불편해.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건 요구가 아니라 조율이거든요. 절대 옳고 그름은 없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이해해주고 반대로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해줄 수 있는지, 이 연애는 조율의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인이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 예의사항 아닌 것 같다 와 같이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들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끊임없이 얘기를 하며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런 대화가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레이추님, 질투하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잘 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겁니다. 레이추님을 위한 노래 백예린의 사랑인가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han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4월 3주차 첫 번째 띵동은 미국에서 벌어진 도서관 검열 논란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테네시주의 한 공공도서관에서 성소수자 관련 도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러더퍼드 카운티 도서관 위원회는 약 130여 권의 LGBTQ 관련 도서를 아동 코너에서 성인 코너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결정에 대해 도서관 시스템 디렉터였던 로앤 제임스는 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다 라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는 공공도서관은 특정 관점을 제한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서관위원회는 8대3 표결로 제임스를 해임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일부 도서에 포함된 성정체성과 사회적 이슈가 아동에게 부적절할 수 있다며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는 나는 사서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누가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 4월 3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홍초, 하래, 노을의 3주차 방송 퀴어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들어요 L 양장점.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좀 달랐다. 한참 살고 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이쪽이네? 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래, 우리도 레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은 이야기들을 처음인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주는 입문자 코너. 늦가기 레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쩌다 레즈. 네, 4월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호두님과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호두님, 네네. 반가워요. 네. 우리 또 만났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녹음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또 만났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오늘도 좀 재밌는 사연을 좀 갖고 와봤는데 호두님께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회사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이직한 회사에 디자인팀에 계신 한 분이 있는데요. 같은 부서도 아니고 자리도 가깝지 않고 업무적으로도 크게 엮일 일이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첫 출근 날부터 제 자리에 오셔서 엄청 밝게 인사를 하시더니 먹을 걸 한가득 두고 가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당 떨어지면 하나씩 드세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대리님. 이러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되게 밝고 부침성 좋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신입이라고 다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분이 제 앞에 앉으시더니 밥 먹는 내내 저를 보면서 너무 귀여워요. 키링처럼 달고 다니고 싶다. 주머니에 넣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게 뭐지? 싶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명함 때문에 개인톡을 몇 번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업무 시간 중에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뭐예요? 심심하다. 지루하다. 졸리다. 정말 쓸데없는 연락들이요. 그것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모티콘이 좀 이상해집니다. 너에게 반했어. 보고 싶어. 이런 걸 보내더니 제가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랑해요 대리님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저랑 회사 밖에서 보자고 합니다. 술 먹자, 밥 먹자, 퇴근하고 뭐 하자. 계속이요. 저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라서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직원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건가 싶었는데 이 플러팅 같은 말들이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점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또 결정적으로 이분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풋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들, 그냥 성격이 밝은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플러팅하는 걸까요? 이 사람 퀴어일까요?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설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요. 그래도 직장에서 퀴어 친구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너무 궁금합니다. 퀴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있을까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특히 평소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니까 이거를 대놓고 이게 카톡이나 이런 이렇게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대면으로 얘기를 한다? 네, 이게 사실은 제 주변 지인에게도 너무 유사한 일이 있었어가지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너무 진짜 그냥 밥 먹다가 너무 귀여워.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심이 없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그러네요. 이것이 과연 사심일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부친성이 좋고 좀 표현을 직접적으로 잘하는 사람인지 요거를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이런 경험이 있던 적이 있나요? 뭐 굳이 나한테 플러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얘가 퀴어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 경험들. 혹은 이런 플러팅의 경험도 저 궁금해요. 일단 저는 경험이 많지가 않고요. 퀴어인가 아닌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 너무 바로 앞에 계신데 홍초님을 처음 만났을 때 궁금하긴 했었어요. 이제 홍초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원래 이제 회사에서 처음 알게 됐잖아요, 서로.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뭐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되게 이쪽에 대해서 완전 프렌들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때 이분이 이쪽일까 아닐까 궁금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헷갈릴 때 호드님만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얘는 좀 레즈 몇 프로다. 얘는 퀴어 몇 프로다. 이렇게 좀 판별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관을 보게 되는데요. 외관이요? 일단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그러니까 걸커이신 분들은 좀 쉽게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제 아니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새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기준 있으세요, 홍초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풋살을 한다고 하면 좀 의심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취미로 풋살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10% 이제 레즈 게이지가 채워지고 맞지. 그 다음엔 좀 그런 외관적인 것들은 뭐 편견을 갖고 싶진 않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손톱 필수 아니냐, 손톱 길이. 대박. 근데 이것도 사바사 아닌가요? 사바사지만은 그 약간 서류 면접처럼 그 AI 서류 면접처럼 그쵸. 일단 기본은 손톱이다. 기본은 손톱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사연이랑 좀 비슷했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약간 그 상대방이 얘 왜 이러지? 그러니까 너무 내 그 개인 공간에 침범할 정도로 다정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뭐 그때 당시 그 친구는 저한테 사적인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난 얘랑 별로 친하다고 생각하질 않는데 나한테 뻑하면 뭐 오늘 달이 너무 이쁘다 언니 하면서 달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언니 나 오늘 옷 샀는데 어떤 것 같아서 자기 옷 이쁘게 입고 사진 찍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약간 얘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쪽이었고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나중에 술자리에서 좀 취한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연에 나온 이런 분처럼 얘 왜 이래? 하면은 이제 약간 한 30%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 들이댄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다정함도 약간 다정함과 느끼함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약간 좀 얘 이쪽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그 느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막 물을 뭐 여러 사람들 물 챙겨줘. 근데 뭔가 느끼해. 물을 챙겨줄 때? 그 느낌이 뭔가 그 느끼해. 손짓이 느끼한가요? 뭐가 느끼한 거죠? 물이 느끼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냥 다정하게 챙겨주는 건데 뭔가 느끼해. 수저랑 젓가락을 놔주는 건데 뭔가 느끼해.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한번 해봐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느끼하게 하는 거지? 제가 했을 때 어떻게, 느끼한지 한번 보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약간 뭐 0.5초 좀 더 빠른 반응 속도와 그 다정함이 좀 더 섬세하고 따뜻한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느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쪽 사람들이면은 누군가를 호감을 갖거나 좋아하게 되면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게 몸에 탑재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정함도 이제 좀 섬세하게 더 느껴지고 하는데 그게 제 눈에 좀 느끼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약간 이쪽인지 아닌지 그 서류 전형 같은 거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남성에 대한 약간의 혐오가 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너무 이렇게 좀 논란이 될 만한 얘기일까요? 너무 흥미롭고요. 계속 이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어떤 이제 서로 뭐 사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는 얘기 중에 남성과 관련된 얘기가 거의 없다. 네. 좀 관심이 좀 덜하다. 관심이 확실히 덜하다. 근데 가끔 변주가 있어요. 변주가 있다? 그분이 만약에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오빠가 있거나 남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각별하면은 가끔 그런 변주를 줄 때가 있더라고. 그 남매끼리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요? 제 주변에 몇몇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페이크로 잘한다.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레즈 세상 여자 세상 만세 만만세니까. 만만세니까 꼭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나. 비중이 적다. 비중이 적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연으로 돌아왔을 때 호두님이 봤을 때는 이분은 과연 퀴어인가요 아닌가요? 이 플러팅하는 분이요? 예. 일단 이분한테 관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본인의 정체성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플러팅을 지금 마구잡이로 하는 이분이 본인이 이쪽인지 아닌지는 아직 자각을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치만 이 사람이 좋으니까 계속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하다. 이 방송을 들으셔야겠네요. 꼭 들으시고 본인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가셨으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호두님께서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하셨지만 헤테로인 분이랑도 연애가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 이래저래 없어. 그냥 없으면은 일단 시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비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시작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제 그냥 지인 중에 헤테로인 친구랑 연애를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로가 좋아하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연애 시작하고 나서도 되게 불안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친구가 나랑 만나보니까 나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네? 라고 변심을 할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히 나는 여자 좋아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 얘기를 해줘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 헤테로랑 연애하면 좀 그런 걱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헤테로는 어쨌든 좀 한평생 그쵸. 이성애자로서의 삶을 그쵸, 그쵸. 이제 살다가 뭐 어떤 계기로 음. 동성과의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건데 그쵸. 호두님은 안 된다. 아, 근데 이렇게 막 플러팅해. 이렇게 플러팅해? 이렇게 플러팅해. 근데 또 막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내 스타일이야? 우리 사연자는 내 스타일 아니라고 했지만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막 테리 언니 닮았어요? 테리 언니야. 그럼 무조건 만나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두님은 외모 지상주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믿고 있고, 저희 감독님께서도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 주시고 있는데, 예. 중요하죠. 그렇다면 결론은 지향성 정체성보다 외모다. 외모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연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께 좀 얘기를 해준다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퀴어 친구 한 명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해봤고, 그런 퀴어 친구가 생김으로써 너무 좋긴 했는데, 그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좀 사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선을 좀 그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본인 스타일 아니시고 어떤 관계를 시작하실 게 아니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그런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과의 우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또 진짜 좋아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네. 그리고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 일단 저희가 좀 소소하게 우리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분할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결론은 일단 이분이 확실히 좀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좀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냅두다 보면은 이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지금 구분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나온 얘기는 손톱, 풋살, 그리고 느끼함, 그리고 들이댐, 그리고 남성에 대한 무관심. 네,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쩌다 레즈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 뒤에 또 두 번째 코너에서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준비했고 또 아주 특별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인은 아니지만 집은 같이 살고 부부는 아니지만 관리비는 반반 내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지만 우리나라 법만 아직 모르는 사이. 장기 퀴어 커플들을 위한 현실 밀착 코너.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네,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오늘 2화 방송이고요. 오늘 주제는 나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이런 주제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언니들 목소리 들어봤을 때 좀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게스트분 목소리가 아주 친숙하실 거예요. 네, 바로 저희 오늘 게스트는 호두님께서 같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 호두님께서는 제가 좀 특별 부탁을 드린 이유가 오늘 주제가 이제 저번 우리 1화는 좀 이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다면은 이번 주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동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 주변에서 동거 전문가, 장기 연애 전문가, 순애보 인생 이런 모든 표현들이 아주 찰떡같이 붙는 사람이 바로 호두님이었기 때문에 섭외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순애보 굉장히 이거 듣고 있는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아, 지금 집에 계시는 집에 계시는 그분께서요. 그분께서. 네, 아유,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호두를 저희 앞에 코너에서 이어서 좀 모시게 됐고요. 또 어쨌든 또 새로운 코너에 이제 좀 같이 하게 됐으니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0년 차 레지고 8년 차 동거하고 있는 호두입니다. 저는 또 이제 사실은 우리 호두님이랑도 지금 오랫동안 친구를 지냈고 또 이제 집에 계신 그분과 또 이제 꽤나 오래 알고 지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 네네. 언니들한테는 또 아주 좋은 재밌는 이야기와 또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나요? 저는 뭐 지난번 녹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와중에 너무 레즈비언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초록창에다가 레즈비언이라고 그냥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단에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레즈비언들을 위한 카페였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니까 저랑 비슷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사진을 올리시고 약간 같이 밥 먹을 상대를 구하고 이런 세계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글을 하나 올렸죠. 20대 중반 같이 뭐 연락하실 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4분 정도 연락이 왔는데 왜냐면 그냥 글이었으니까. 저에 대한 아무런 그런 정보 없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티키타카가 잘 맞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집에 계신 그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사귀게 됐는지. 처음에 이제 오프를 하기 전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을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서로 목소리를 처음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겨. 근데 그 친구가 좀 더 저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맞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되게 약간 진중하고 되게 신뢰감 가는 목소리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약간 느낌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딱 첫 만남을 했는데 제가 아까 또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뭐 진부한 표현으로 약간 첫눈에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귀게 됐다. 네네네. 호두님께서 사귀자고 했나요, 먼저? 이게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술이 1잔, 2잔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 스킨십을 먼저. 왜 부끄러워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킨십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이제 막 서로 사귀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제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고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또 술을 마시고 또 그 친구한테 가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친구가 받아줬나요? 일단 그 술 마신 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이게 안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받아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집에 계신 그분이 네네. 그 호두님께 반했었던 이유가 네네. 좀 이제 언님이 있고 아무래도 좀 리드하고 아무래도 제가 좀 듬직한 매력이 있는데 이제 10년 뒤에 저에게 항상 술자리에서 하는 말은 허위 매물이었다. 속았다. 이 술의 힘과 나이 차이로 인해 나는 그쵸. 사기당했다. 이 이 말을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10년 전에는 먹혔다. 그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언님이 뿜뿜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그러면은 사귄 지 얼마 만에 동거를 시작하신 거죠? 그 사귈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그 친구도 그렇고 그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여서 그렇게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이 좀 바빠지면서 회사 근처로 이제 자취를 처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자취를 시작하고 1년 뒤에 이제 같이 살게 된 것 같아요. 동거를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거를 한다는 게 뭔가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섣불리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한테 같이 살자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엄청 큰 일종의 약간 너무 큰 또 다른 고백처럼 느껴지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어떻게
사귄 지 그 당시에는 약간 젊은이의 패기가 좀 있었고요. 또 언님이 뽐뿌는 젊은이의 패기로 좀 이렇게 같이 살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아무래도 같이 시간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이제 집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제가 막 집에 뭐 이렇게 어질러펴 놓으면 그 친구가 와서 막 치워주기도 하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같이 동거하는 거랑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호두님이 자취를 하고 있었던 네, 그렇죠. 건가요? 제가 이미 자취를 1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집이 생기니까 좀 더 집 데이트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럼 뭐 자고 갈 때도 있고 그게 빈도가 또 늘어나니까 사실 동거랑 거의 다를 바 없어지는 그 지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이 서로 나왔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지난주 얘기도 마찬가지로 저도 좀 느끼는 거는 이게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거가 되게 큰 결정같이 느껴지는데 꽤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된 느낌이 드는데 네. 좀 이제 현실적인 질문들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동거를 하기로 하면서 집은 이제 원래 그냥 호두님이 살던 집에 이제 그냥 들어오게 된 형태였나요? 네. 당시에는 제가 원룸에 살았는데요. 그때는 뭐 그냥 이제 살던 자취방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고요. 거기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음 집을 구할 때는 투룸 형태로 집을 제가 구해가지고 전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뭐 집을 구할 때 뭐 경제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비 경제적인 건 좀 어떻게 풀어 나가나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젊은이의 패기로 또 제가 또 언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몸만 와라. 내가 다 해준다. 그냥 몸만 들어와라. 당시에는 그랬죠. 언니들 들으셨죠? 언니이려면은 일단 1번 패기, 2번 돈. 그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같이 조금 부담을 하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반반 부담하는 식으로 같이 이제 커플 통장, 모임 통장 이런 거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이제 같은 금액을 넣어서 그걸로 이제 뭐 장을 본다든지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 집의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는데요. 대출을 제가 받을 때보다 이 친구가 또 받을 때 대출 이자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또 재계약할 때 이 친구 이름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그 동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동거하면서 아마 초반에 홍초님이 저의 되게 정신적인 되게 그 의지가 많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초반에 좀 이렇게 저랑 그 집에 있는 친구랑 싸우는 걸 몇 번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예, 많이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연인일 때랑 같이 사는 공동체로서의 삶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되게 광화없이 다 볼 수 있게 되고 서로 어쨌든 버릇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게 좀 새로웠는데 와중에 약간 원룸이다 보니까 서로만의 공간이 없었던 게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혼자서 이제 OTT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막 이제 SNS 보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데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그럼 이제 일이 끝나고 와서 그런 시간이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나 이제 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같이 해야지.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더라도 그럼 같이 봐야지 왜 혼자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같이 해야 된다고 그 친구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저는 왜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이런 게 약간 분리가 안 되니까 그런 데서 좀 갈등이 초반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언니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맨날 누워만 있고 그쵸, OTT나 그쵸. 보고 있고 SNS나 하고 있고 근데 그 말은 또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호두님은 어쨌든 약간의 내향인이기 때문에 네. 직장 퇴근하고 오면 이제 좀 혼자 있고 싶고 좀 그런 긴장을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는데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가 안 되면 좀 그런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좀 어떻게 극복이 됐어요?
뭐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지만은 아. 그 원룸에 있을 때는 그런 분리가 그럼 안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일단 싸웠고요. 눈물도 조금 흘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런 속상한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갈이를 한 거죠. 왜 같이 모든 걸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너무 소갈이하고 혼자 힘들어 하다가 이제 그게 빵 터진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얘기를 해보면서 나는 이런 게 혼자만의 시간이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난 언니가 그게 중요한 줄 몰랐어. 라고 그 친구가 또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로 좀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동거를 하면서 좋았던 점, 좋은 점? 좋았던 점? 안 좋은 점은 이제 왜 여자친구가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지?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좋은 점은 뭘까요? 그거 빼고 다요. 저는 동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의자라서 저는 동거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그래서 너무 추천하는 바이고 그거 말고는 사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있고 같이 나랑 놀아줄 사람도 있고 같이 잠들 사람도 있고 그 자취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혼자 집에 있다 보면은 되게 작은 소리에도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 그 무서움을 좀 많이 느끼는 타입이라서 집에 이제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온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그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같이 각자 일을 해도 거기서 주는 좀 그 적적함이 사라지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누가 있을 때 집에. 동거하면서 좀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을까요? 에피소드? 동거하면서 어느 종류를 원하세요? 지금 떠오르는 거요. 지금 떠오르는 거? 동거를 함으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동거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네. 떠올랐던 거는 네. 이제 호두님도 그렇고 그 만나고 있는 파트너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동호회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집이 워낙 어쨌든 좀 큰 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가끔 집으로 오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 1차에서 술을 먹고 나면은 뭐 한 3, 4차쯤 되면은 호두 하우스 간다. 맞아요. 이런 게 좀 있었었는데 당시엔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 좀 괜찮았는지 저도 약간 그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동거를 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약간 좀 우리는 이제 다 친하니까 좀 그나마 낫지만은 그쵸. 만약에 호두님이 뭐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내 애인이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하고 애인의 친구들을 데려왔다 우리 집에. 그쵸. 근데 나는 그 애인의 친구들을 몰라. 안 친해. 맞아. 이런 경우들이 제가 알기로는 종종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당시에는 인지를 잘 못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뭐 당연히 집에서 뭐 이렇게 잘 놀고 나중에 얘기를 해준 게 야 근데 둘이 사는데 집에 침대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이제 그쵸. 파트너일 거라 생각을 못하고. 그쵸. 이제 그냥 우리 둘이 여기 사는데 우리는 그냥 친구여서 여기 살아. 아니면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 뭐 사촌 동생이 잠깐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보기엔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왜 친구끼리 한 침대에서 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했어? 그때는 그냥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 약간 이렇게 그 사기, 그 허위 매물, 언님이 뿜뿜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좀 가능했던 게 뭐 친구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넘어갔고 저희 둘 다 부모님이 저희 집에 거의 안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오실 일도 없고 하니까 막 딱히 그렇게 연출할 필요가 없었고 뭐 연출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그래서 더 그냥 개의치 않고 친구들 부르고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애인의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나한테 사정고지도 안 했고 약간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느낌은 그 드라마에서 네네. 남편이 그 직원들 데리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난 지금 자고 싶은데 거실에서 또 술 먹고 그죠. 그 당시 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그 커밍아웃에 꽂힌 시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런- 폭주족이었지. 거의 폭주적으로 그런 시기가 있어서 되게 그 집에 있는 친구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 친구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 좀 싫어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다음 달 방송도 기대해 주세요. 또 재미있는 게스트가 오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 아까 앞서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또 동거를 생각해 보면은 내 생활 습관 좋던 나쁘던 이게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거잖아요. 내 짝꿍한테.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요 관련해서도 좀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건 없을까요? 생활 습관 먼저 그거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집에 있는 친구가 훨씬 좀 더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뭘 먹고 그릇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싱크대에 얹혀 놓으면은 좀 쌓여야지 치우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바로바로 또 치우는 친구라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런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왜 그랬어? 근데 좋음.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조금 습관 차이가 있고 결국 호두님만 득인 거 아니에요? 좋지 않나요? 집에 있는 그 친구는 이제 에. 좀 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했다든지. 근데 이런. 그 친구가 항상 얘기를 해주는 게 나는 그런 거 불만 없다.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치우는 게 좋고 깨끗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가스라이팅을 한 걸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들을 보면은 그 친구가 집에 한 명씩 있어야 된다. 너무 깔끔해요. 1인 1 그 친구. 보급돼야 된다. 보급돼야 된다. 저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되게 동거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좀 건강한 동거 생활을 위한 좀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이 질문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를 이거는 그냥 굳이 동거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건데 서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버릇이라든지 당연히 너무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으면은 뭐 고치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성격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존에 있었을 건데 그거를 너무 나한테 맞추고자 하면은 서로가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호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집에 계신 분이 청소를 너무 잘해주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훨씬 저보다는 외향적이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거나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늦게 들어오거나 이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들어와도 괜찮다 하는 게 많이 용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좀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은데 네. 그렇게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또 그걸 나름대로 존중을 해주는 노력이 있으셨군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 사이의 과정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들이 오갔고 그 친구도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 친구 보고 제가 어떻게 나만 두고 맨날 나갈 수가 있어? 라고 그 친구를 아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친구의 성향이 그렇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거를 조금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10년 연애 또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또 8년 동거 이러면은 또 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설렘과 안정감 이 균형을 좀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저도 이게 요새 고민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가 너무 편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둘 다 뭔가 조금 더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저 중간에 또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러면 설렘이 예전보다 좀 덜 느껴진다는 거를 둘 다 그러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네, 그러면은 네. 그게 문제로 느껴지나요?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런 안정감이나 편안함이 너무 둘이 만족하거든요. 근데 그냥 어쨌든 연인으로서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막 불만까지는 아닌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어차피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같이 밥 먹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데이트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적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편한 옷만 입고 아니면 편하게 이제 다리 한쪽 올리고 밥 먹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 데이트 언제 했지? 했을 때 되게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그럼 우리 아예 데이트 날짜를 한번 잡아보자 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미리 뭐 식당도 예약을 하거나 놀러 갈 곳을 좀 찾아본다거나 하는 데이트 일정들을 하나씩 잡으니까 그게 또 설렘의 포인트가 되긴 하더라고요. 좀 지금 들으면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호두님과의 집에 있는 친구는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아니면 결혼한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종합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는 저한테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점점 돼가더라고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친구, 연인, 가족이 한 사람한테 요구를 하면은 너무 이 사람한테 제가 기대게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헤어졌을 경우에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깊게는 안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철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랑 친구이자 연인이자 가족인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그 장기 커플의 모습이자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하신 것 같은데 어휴. 동거를 추천하신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 추천하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일단 책임감이 생깁니다. 뭐 당연히 결혼에 어떤 것은 아니지만 집에 있는 그 친구와 저의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 공간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책임감이 생기고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섞이고 근데 그걸 약간 지키기 위해서 어른이 되는 느낌이랄까? 언니에서 어른이 된다?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동거하면은 되게 소꿉장난 같거든요. 같이 장 보는 것도 너무 재밌어. 이러다가 같이 막 이렇게 잠옷 고르는 것도 너무 재밌어. 이러다가 어느 순간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냥 편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게 이제 합쳐지고 하면서 좀 더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 아까 호두님이 말한 것처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좀 그런 전환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고 네, 그런 좀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두님을 이렇게 모셔온 이유는 술자리에서 항상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호두님께서는 빨리 동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계신 분께서는 최대한 늦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좀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게스트가 또 오셔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 또 아주 다양한 입장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의 이제 클로징 멘트와 함께 제가 좀 호두님께 부탁드릴 게 있었는데 우리 코너 이름이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본인만의 정의로 마무리 멘트를 좀 정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멘트 가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잘 살고 있는 현실 퀘어 커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궁금했던 이야기,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완벽한 어른은 아니지만 잘 삽니다. 언니들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4월의 퀴어한 이야기들, 설렘과 안정,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서울은 벌써 벚꽃이 많이 핀 것 같아요. 타이밍 놓치기 전에 지금 날 설레게 하는 사람 또는 가장 의지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손잡고 봄바람 휘날리러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귀여운 사람들의 홍초였습니다. 5월에 우리 또 만나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